양평이 우리 양평에는 또 다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양평은 고수도로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한다면 금년은 그런 문제가 잘 해결돼서 새로운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평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우리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양평이 과연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속에서 또는 뭐 세계 속에서 양평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면서 방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금년도가 이제 2년 차, 3년 차고 횟수는 3년 차고 임기의 절반을 이제 순환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적인 문제, 또는 어떤 역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양평을 좀 더 매력적인 양평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연초에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우리 양평군 언론인 브리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양평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행복과 기대를 채우는 매력 양평. 이게 이제 금년도 키워드입니다.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순서는 우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양평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주요 정책을 보면 저희가 10가지로 이제 성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언론에 10대 성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가 생활행정 분야에 청소과 신설이 어쩌면 지난해 가장 큰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침 노력을 한 결과가 깨끗한 양평 만들기라는 경기도의 정책 중에서 우리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양평역업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내 순환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강산과 우리 양평읍을 잇는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은 철도역이 14개가 있습니다. 양수역부터 양동의 삼산역까지 14개 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4개라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인데, 그 많은 기차역이 있는데 그런 기차역을 앞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 분야를 보면 양평 파골부장이 전임 공주들께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전국의 최고의 파도연합인데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들을 모셔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많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관내인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지금 학부부장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통령배 제1회 노인 파크골프 대회를 유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국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대회를 우리 양평에서 유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뭐 테니스, 유도, 리틀 야구, 뭐 탁구 등 해가지고 많은 대회를 우리가 양평에 유치함으로 해서 양평이 몽실공이 체육 인프라의 메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 분야인데, 뭐 다 아시다시피 양평군이 금년도에 지금 노인 비율이 30%가 됐습니다. 30%가 되면서 이제 노인에 대한 그 노인 복지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그 경기 누구나 마지막 줄에 경기 누구나 돌봄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했고, 뭐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는 저희가 9년 연속인가요? 예, 9년 연속 지금 우수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양평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평 체험 돌봄 센터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한 개 면을 하나 시범으로 해서 지금 청원면을 시범 단위되어가지고 노인 돌봄의 복지 문제에 시범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였는데, 이것이 출산과 관련해서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가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병원을 개원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달 7월 하반기로 개원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에 양평 우회도로 국민회관 사거리를, 우회도로는 지난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확정을 했고, 지금 양평 국민회관 쪽은 뭐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 일본 개통은 안 했지만 정리가 되면 양평이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운 단월 양동에 체험 지역을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기찬 양평이라는 어떤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계절 양평 여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고로쇠 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억압됐던 그런 좀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의 축제들이 양평에는 줄곧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엔 양평이라는 겨울 축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또 많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농촌 일선 지원을 위한 계절 근로자를 작년에 35명을 저희들이 입국시켜서 16개 농가를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양평에 큰 역할을 했다. 농촌 주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는 35개 주민 저희 농가에서 한 100여 명, 95명이 금년에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저희들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됐던 게 청렴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재작년 12월이죠. 청렴도가 4등급이라고 저희가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적표는 그 전년도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록이었지만, 제가 군수가 돼서 그런 성적표를 받고는 저는 신화를 다시 구성을 하고 직원들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작년 말에는 2등급으로 저희들이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또 우리 언론인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아닌가 생각을 하고 상당히 아주 큰 자부심도 갖고 금년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연도 할 텐데 우선 1번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양평의 야경입니다. 강 건너에서 보는 양평의 야경인데 여기 왼쪽에 아파트 단지가 더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됐고 전에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양평도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구나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1번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양평이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6만 1000세대가 18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11,900세대가 금년 말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6분의 1 거의 5분의 하여간 5분의 2 정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화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인구가 또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까지는 상당히 정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에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무려 한 3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취임할 때는 12만 4천여 국민 여러분 했는데 지금 10만 7천여 국민 여러분 합니다. 그만큼 양평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 부분인데 예산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우리가 본 예산은 9,295억 원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상당히 우리가 분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재정 자립도가 20.5%에서 17%대로 떨어졌고 재정 자주도도 66%에서 59%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 자주도가 좀 높아야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이 매칭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수치는 22년 이후에 아주 최저치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 세입이 832억 원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서 보시다시피 521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도 예산 세우면서 315억 원이 줄어서 836억 원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했던 그 예산을 280억 원을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4년도 본 예산에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을 선반영을 했습니다. 저거는 보통 추경 예산에 활용할 재원인데 이미 저거를 금년도 본 예산에다가 투입을 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정도로 예산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아주 긴축 재정으로 그렇게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반 현황 가지고 주택 관계, 그다음에 인구 증가 관계, 그다음에 예산 상황 가지고 금년도 사업 분종 계획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30 매력 그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 이런 계획을 가지고 투 트랙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30 매력 그린 계획을 먼저 보면 왼쪽에 있는 구호가 좋습니다. 살기에, 방문하기에, 이주하기에 아름다운 전원도시. 이게 이제 매력입니다. 매력. 여러분들이 매력이 뭐냐라고 이제 여쭈실 분도 있겠지만 매력은 딱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좋은 거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왜 결혼하냐, 뭐가 좋냐라고 할 때 그냥 좋으니까 하지요라는 게 매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수도권 주민이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력을 이제
우리 양평의 키워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관광 문화벨트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두물머리를 상징하는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양강 문화벨트,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역사 문화 브랜딩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양평의 정체성을 다지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삼국시대에는 우리 한강을 둘러싼 그 삼국의 영토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심지였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조선 초기에는 우리 양평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군사훈련장 또는 왕의 사냥터나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는 항일 투쟁의 중심지인데, 아시다시피 의병의 발상지이고 또 3.1운동도 병들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의 격전지, 그래서 지평리 전투, 용문산 전투, 이런 그 어떤 조선 말기,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정부 수립 초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은 규제로 다시 또 이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99년인가요? 그 물대포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지켜야 한다, 한강의 규제를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하는 또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겪었다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양평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양평의 역사를 담은 문화복합시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장소는 지평의 정선훈련장을 환원받은 토지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의 군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을 다지는 일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동부 지역의 용문산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문산 관광단지에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에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시키는 보차도 분리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용문산을 보고 좀 더 쉬어갈 수 있고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재 문제, 또 국방부의 문제, 이런 문제, 또 자연 관련해서는 환경부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구든 아트 스테이션을 전임 정동균 본수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억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동부 지역에도 관광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삶과 수입이 조화된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인데, 여기 지도에 보실지 모르지만 양근천을 양평 한강 입구에서부터 양근천 육봉북도 마주치는 데까지가 약 4km입니다. 이곳을 주민들이 좀 더 친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양근천을 청계천처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화력이 있는데, 양평읍이 아까도 인구 증가율을 보셨지만은 조만간에 5만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금 3만 한 6천 돼 가는데 금년 말에는 4만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나면 5만 도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근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근 강변길, 여기 군청 여기로 가는 강변길이 인도가 지금 좁습니다. 이것을 4m 내지 5m 도로가 확장을 해서 그 우리 은민들이 또 군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겠다.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좀 더 확대해 놨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양강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떠드렁섬, 그 다음에 그 고산정이 있는 산, 이런 산들, 문화계공원이죠. 그 산을 이렇게 묶고 섬을 묶어서 이렇게 공원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지금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어디죠?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경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이 남한강 야간조경 조성 사업에서 갈산공원을 만들어줬고 양근천도 일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강섬에 대해서도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양평 군청사를 야경을 넣어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밤에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양평 물방울 시장인데 여기도 경관 조명을 그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야경을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구로 가면 두얼머리 공원화 사업,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들 그렇습니다. 그 국가정원 하는데 언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정원이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재 첫 번째 보시면 알지만 배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말쯤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이것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제 다음 공정인데 진행을 해서 배다리를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면 입구를 가시면 아시다시피 입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광장 부분이고 여기가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는 다 수목으로다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거를 광장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기 좋게 만들어서 세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형인데 요거 이전에 요거 두물머리 음악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양평이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연결된다고 하고 두물머리에서 만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을 하고 남한강은 태백산에서 발원을 하는데 이 두 강이 남북을 상징하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부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악제를 통해서 통일음악제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평의 위치가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또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 두물머리인데요. 이게 북한강이 남한강인데 이 두물머리에 지금 공원 조성 사업을 국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곳에서 요음악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리하고 거북섬 생태 탐방로인데 요 섬이 거북섬입니다. 여기가 이제 국수리 지역이고요. 국수역이고 이렇게 국수 앞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탐방로를 만드는데 이게 그 한강 천리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우리 양평, 여주, 춘주, 단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남한강의 양평에 이 대학 쪽에 거북섬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요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세미연 그리고 그다음에 두물머리 세미연 그다음에 요 국수리 지역 그다음에 양강섬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강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관광 문화벨트 사업을 제가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큰 틀의 두 번째 부분이 체험 지역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동부 지역에 아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3,000명 늘지만 동부 지역은 인구가 정체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인구 현황, 고령 인구 비율, 소멸 위험 지수 이렇게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용역을 해보니까 청운면이 아주 가장 심각한 6.11이고 양동면, 단월면, 그 다음에 지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3개 면을 체험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비율을 보면 청운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동, 그 다음에 단월 지역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인구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지표를 가지고 체험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은 체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나서 체험 발굴단을 각 면에다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굴단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발굴 사업을 만들어내면 금년도에 우리가 체험 지역 사업을 해서 100억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청운, 양동, 단월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깊은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금 같이 연결시킨 게 뭐냐면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억 사업이 지금 농림부하고 이제 체결이 될 건데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면 이 사업을 아까 이 동부 지역에다가 또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동이 좀 먼 지역이어서 양평에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양동이 용문이나 지평, 양평으로 들어오는 길이 단월로 돌아오고 또는 저쪽 여주 쪽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옛날 중앙선 매월역 그 다음에 구둔 이쪽으로다가 철도가 있던 부분을 도로화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단월이나 청운이나 양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100명이 다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된다는 것은 6학년까지 학급인데 15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년이.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특색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작은 학교 체험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체험 사업을 하고 관광 사업을 해서 매력 그림 2030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업무들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요 5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생활행정 부분에 안심을 주는 양평. 이거는 뭐 늘 우리가 하던 거지만 이번에 중요한 사업이 양평의 제2 배수 펌프장 요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양평 시장 주변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배수장인데요. 이 사업과 그다음에 교평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늘려가지고 양평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에 대한 문제, 깨끗한 문제인데 제가 왜 청소하냐면은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설이 다가오지만 세시풍속에서도 그런 설이 되면은 집을 다 청소하고 거미줄도 좀 치우고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아닙니까? 양평은 수도권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제가 관광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건데 그 청소 부분에 더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 청소만 있는데 이게 7개 면으로 읍면으로 늘려가지고 7,000명이 넘는 그런 면에는 2명씩 또 여기 양평읍 그다음에 영문이나
저희 양서면은 좀 더 늘려가지고 가로 청소반을 만들어서 시가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환경 미화원도 조성을 하고 청소 장비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양평 자원순환센터 개선인데 무항리 위생 매립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립장이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매립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을 작년 말에 바꿨습니다.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바꾸고 거기 이제 리드 모델링도 하고 자원 시설인 그 분리수 처리 용량을 좀 늘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그 청소 환경에 트렌드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주민들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환경 업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발굴 사업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문화 정책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뭐 진흥 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화 누림 사업 이거는 발굴하는 거고 여기는 발굴 사업이고 이거는 지원 사업이고 이거는 지역 문화유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에도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복지 분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긴 합니다만 먼저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양평이 워낙 체육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양평 군민이라면 생활체육 한 종목씩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 취업 있는데 우리 유도와 신흥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FC가 있고 FC는 K4에서 K3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 학교에 운동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야구부, 축구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지역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개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이렇게 큰 데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정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금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또 입지선정 공모를 통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출생, 보육, 교육,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지 문제를 다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에 환양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부터 금년도 계속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관내 출퇴근 통학열차 교통비 지원을 작년 10월달, 11월달 해봤습니다. 11월, 12월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제가 아주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우리 한라 비발디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양평 국민들로만 채워지다 보면 또 기존의 개인대로 채워지다 보면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이 좀 고가라서 못 있는 사람들이 양평으로 좀 오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작년에 어느 축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애들 데리고 여기로 왔어요. 한라비발디 왔어요. 통학비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택 화재 피해 지원 사업도 제가 추가했는데 불이 나면 다 자기 재산을 잃었으니까 지금 청소할 돈도 없어요. 다 매립을 하고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안전 우선이고 도시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는 의료 지원 부분인데 요거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늘 하던 얘기들입니다. 이것들은 하고 요 밑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 표준 무료 접종을 금년도부터 실시할 겁니다. 요게 이제 새로운 사업이고요. 치매 치료비 조호금 지원은 좀 더 늘려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저희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이것도 뭐 늘 하는 건데 여기도 요 문제가 큽니다. 불빛정원 도서관 우리 중앙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할 건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양평에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 국민들이 자기가 책 하나씩 다 기부해가지고 자기가 기부한 책이 양평 도서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청소년을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것이 제가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인데 상하수도 문제 이것도 신원정수장이 이제 금년 말에 개통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처리 시설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 총량제 대비한 그런 저희가 받은 이게 11만 명이 추가로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총량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시가스인데요. 이것도 강상 강화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강상 강화는 88 북지도 확장과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평이나 개군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를 준비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다음에 역중심을 가겠다. 이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사 우리 양평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작년 말에 건립기금 운영조례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를 잘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옮겨가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선거 총선 전까지는 아마 논의가 잠잠해질 텐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아주 어필을 해서 반드시 우리 양평군에 아주 이익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강화면에 IC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 IC가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인프라 구성인데 오늘 용문 홍천 광역철도 이제 중간역 신설을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이것도 오늘 예타가 반영이 됐다고 보도됐죠. 예, 국가에서 용문철도, 용문 홍천철도가 예타에 반영이 돼서 예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중앙선 지평 양동까지 가는 요 중간역에 대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한 4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중간역을 다 안 듣고 양동까지 가려면은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용역 내용을 가지고 여기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용문에 KTX 정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토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 GTX D 노선이 8당역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양수리 쌍화시장 맑은 물량시장은 고객진흥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용문 천연시장에는 주차장의 문제인데 용문 천연시장이 지금 도로에서 오일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부 다른 장소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이 어디냐면 그 양평 종합사회복지회관 그 옆에 철도부지와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매입을 완료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가면서 사업들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하는 거 이것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양평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양평 관광을 많이 알리시는 방법을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양평이 사계절 이렇게 양평 여행 오시도록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시저파크나 이런 쪽에 만들어 놨고 검세리 지역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관리,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입니다. 여기도 일손 부족을 이루한 하반기에 100명을 금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영농 대행 사업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논두렁 깎기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업인 정책 지원, 그 다음에 우리밀 육성 사업. 오른쪽에는 우리밀 육성 사업을 농업의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쌀 과잉 생산, 쌀값 하락, 또 우리 농민들이 그 직불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38농가 65헥타르의 밀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절반을 심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못 심었는데 금년 봄에, 이른 봄에 다시 파종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을 할 거고, 이것이 6차 산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림, 그 다음에 뭐 매력,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중에서는 추읍산을 진달래, 철쭉, 동산으로다가 해서 추읍산을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 이것도 뭐 한두 해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후세들에게 관광 자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리백 문제도 우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특히 여기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대해서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양평이 다른 지역보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 분야가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환경 교육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행정에 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력 군수라는 말, 뭐 전에 군수님들은 명예 군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매력이라는 말을 아주 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력 군수 제도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했던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를 이제 읍면에 가서 양평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이제 행정 법정리별로 이게 면별로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이 좀 수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저기 행정리별로 이렇게 그룹 간대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양평 톡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 행정 거기다가 다 이제 여기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걸 신고하고 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챗봇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은 층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5가지 분야, 그 다음에 매력 그림 2030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령의 도를 가지고 진심 진력하는 그런 마음을 해서 양평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